눈이 건조하면 눈물이 부족해서 그렇다. 아직도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상담해보면 눈물이 충분히 나오는데도 눈이 더 뻑뻑하고 시린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눈물이 계속 흘러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는 30년 동안 눈 노화와 생활 습관을 연구해온 박성훈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이 상식 하나 때문에 관리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눈물을 계속 보충하는 데만 신경 쓰시는데 정작 눈물이 증발하지 않게 막아주는 기름층에는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눈물이 아무리 많아도 기름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눈물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넣는데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거니까요. 마치 구멍난 물통에 물만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잘못된 접근 때문에 몇 년씩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조금만 제대로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데도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방법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불편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관리 방법만 알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눈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이야기 혹시 처음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댓글로 지금 겪고 계신 눈 불편함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얼마 전 지인 어머님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75세 되시는 분인데 집에서 책도 많이 보시고 TV도 즐겨 보시는데 눈이 자꾸 따갑고 모래가 들어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눈물도 자주 흘러서 손수건을 늘 갖고 다니셨대요. 그런데 눈물이 흐르니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지내셨대요. 눈물이 나는 게 건조한 거랑 반대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눈이 너무 시려서 밖에 나가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하셨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시렸대요. 그제야 이건 뭔가 잘못됐다 싶으셔서 생활 습관을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여쭤보니 따뜻한 찜질팩을 눈에 올려놓고 그대로 주무시는 습관이 있더군요. 눈이 피곤하니까 찜질하면 좋다고 해서 매일 밤 하셨는데 찜질한 뒤 씻어내는 과정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게다가 인공 눈물도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수시로 넣으셨대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넣는 날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올바른 찜질 방법과 순서를 알려드렸더니 간단한 방법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며칠 지나지 않아 눈시림과 뻑뻑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찜질 시간을 3분으로 줄이고 찜질 후에는 반드시 인공 눈물로 씻어내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그리고 인공 눈물 사용 횟수도 하루 4회 정도로 줄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변화는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올바른 순서와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마지막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나이 들수록 눈이 더 건조해지는 진짜 이유부터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원인들이에요. 눈물의 겉면을 덮는 기름층이 눈을 보호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기름층은 마이봄샘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눈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 안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층 안구 건조의 대부분은 바로 이 기름층 이상과 관련돼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68세 이정호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분은 눈물이 많이 나는 편이었는데도 오히려 눈이 더 시렸어요. 왜냐하면 눈물은 충분한데 기름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눈물이 금방 증발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눈은 계속 눈물을 더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눈물이 흘러넘치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름을 녹여주는 관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눈물만 계속 보충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구멍난 물통에 물만 계속 붓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눈물이 많은데도 건조하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이 기름층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왜 나이가 들면 이 기름층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여기에는 호르몬 변화가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름 분비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갱년기를 겪으면서 이런 변화가 더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해외 노화 연구 자료에서도 중년 이후 기름질 저하가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기름의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기름 자체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끈적끈적해지면서 배출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막히게 되고 결국 염증까지 생기는 겁니다. 72세 김미영님은 갱년기 이후 증상이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그전까지는 눈이 불편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50대 중반 이후부터 갑자기 눈이 뻑뻑하고 따갑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는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활관리로 염증을 줄여야 합니다. 호르몬 변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염증 반응을 최소화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혹시 최근 몇 년 사이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눈꺼풀 근육이에요. 눈꺼풀은 단순히 눈을 감고 뜨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마이봄샘을 살짝 눌러서 기름을 짜주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근육 기능이 떨어집니다. 연구에서도 근육 기능 저하 시 기름 배출이 감소한다는 게 보고됐어요. 눈을 깜빡이는 힘이 약해지면 기름이 제대로 짜지지 않고 그러면 기름이 샘 안에 고여서 굳어버리는 겁니다. 70세 박철수님은 눈을 완전히 깜빡이지 못하고 계셨어요. 본인은 눈을 깜빡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눈꺼풀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거죠. 특히 TV나 책을 볼 때는 거의 깜빡이지 않으셨대요. 집중하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천천히 깜빡이기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눈을 꾹 감았다 천천히 뜨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화면 집중 시에는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볼 때 눈 깜빡이는 횟수가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 의식적으로라도 자주 깜빡여 주셔야 합니다. 혹시 모니터 볼 때 눈 깜빡이는 횟수 줄어들지 않나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온찜질이에요. 찜질 자체는 좋은데 방법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찜질만 하고 씻어내지 않으면 녹았던 기름과 노폐물이 그대로 눈 주변에 남아서 오히려 염증을 일으킵니다. 온열 후 세정이 중요하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보고됐어요. 기름을 녹이는 건 첫 번째 단계일 뿐이고 녹인 기름을 제거하는 게 두 번째 단계인데 많은 분들이 이 두 번째 단계를 빼먹으시는 거예요. 65세 최은숙님은 찜질 후 오히려 더 따가워졌다고 하셨어요. 매일 밤 따뜻한 찜질팩을 눈에 올리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붓고 눈곱도 많이 끼었대요. 이게 바로 녹은 기름과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서 생긴 염증 반응이었던 겁니다. 찜질 후에는 반드시 씻어내야 합니다. 따뜻한 물로 가볍게 헹구거나 인공 눈물을 넣어서 씻어내는 게 좋아요. 찜질팩을 올려놓고 그대로 잠들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혹시 찜질하고 그대로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라도 꼭 씻어내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인공 눈물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아 드릴 겸 많은 분들이 인공 눈물은 많이 넣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넣으면 눈 자체의 눈물 생산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게다가 일부 인공 눈물에는 방부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장기간 사용하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방부제가 포함된 인공 눈물의 과도한 사용이 오히려 안구 표면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69세 윤상호님은 하루에 수십 번씩 인공 눈물을 넣으셨대요.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심지어 예방 차원에서도 수시로 넣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눈이 더 예민해지고 의존성도 생기더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에 한두 방울만 사용하는 게 적당합니다. 그리고 하루 4회에서 6회 정도면 충분해요. 무조건 자주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혹시 하루에 몇 번 넣고 계신가요? 10번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횟수를 줄여보세요. 이제 이런 원인을 알았으니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바로 실천하는 눈 관리 핵심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겸 앞서 말씀드린 원인들을 해결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입니다. 온찜질은 기름을 녹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할수록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오래 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고 녹은 기름이 다시 굳으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뜻하게 3분이면 충분합니다. 찜질팩을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눈 위에 올려놓고 3분 정도만 유지하세요. 온도는 손등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혹시 너무 오래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3분으로 줄여보세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찜질로 기름을 녹인 다음에는 살짝 눌러서 기름이 배출되도록 도와줘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세게 누르시는데 세게 누를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강한 압박은 오히려 눈꺼풀에 상처를 만들 수 있어요. 눈꺼풀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부위 중 하나거든요. 세게 누르면 염증이 생기거나 멍이 들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살살 눌러주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검지손가락으로 눈꺼풀 위쪽을 가볍게 누른 상태에서 천천히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해주세요. 힘은 거의 안 줘도 됩니다. 마치 눈 화장 지우듯이 부드럽게 하면 돼요. 혹시 힘줘서 누르고 계시진 않나요? 훨씬 부드럽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빼먹는 단계가 바로 씻어내는 겁니다. 녹은 기름과 노폐물은 반드시 제거해야 해요. 그대로 두면 눈 주변에 남아서 자극이 되고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인공 눈물로 충분히 헹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찜질하고 마사지한 직후에 인공 눈물을 2방울 정도 넣고 눈을 깜빡이면서 골고루 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녹았던 기름과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씻겨나갑니다. 혹시 2단계를 빼먹고 있진 않나요? 오늘부터 꼭 추가하세요. 눈꺼풀 청결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꺼풀에도 피지선이 있고 먼지나 화장품 잔여물이 쌓이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눈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더러운 상태로 두면 마이봄샘이 막히는 악화 요인이 됩니다. 눈꺼풀 가장자리에 기름기나 각질이 쌓이면 샘의 입구를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찜질을 해도 기름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닦아서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녁에 세안할 때 눈꺼풀 전용 클렌저나 아기용 샴푸를 조금 묻힌 면봉으로 눈꺼풀 가장자리를 살살 닦아주면 됩니다. 눈 화장 잔여물이 남아있진 않나요? 깨끗하게 제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 관리를 잘해도 주변 환경이 나쁘면 소용없습니다. 특히 실내 습도가 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공기가 마르면 눈물 증발이 빨라지기 때문에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겨울철 난방할 때나 여름철 에어컨 틀 때 습도가 뚝 떨어지죠. 이때 눈이 더 건조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지나친 제습은 피해야 합니다. 제습기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환기를 전혀 안 하면 실내가 사막처럼 건조해질 수 있어요.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습도계를 하나 장만하셔서 수시로 확인하시고 너무 낮으면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세요. 식물을 키우는 것도 자연스럽게 습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집안 공기 건조하지 않나요? 습도 체크해보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습관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당연히 눈물 생산량도 줄어들어 하루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는 마셔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 때문에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가능하면 물이나 보리차처럼 카페인 없는 음료로 수분을 보충하세요. 오메가3 섭취도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눈물의 기름층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를 자주 드시면 좋고 식단으로 부족하면 영양제로 보충하셔도 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도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눈의 피로를 증가시키고 눈물막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거나 화면 필터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0대 20 규칙도 실천해보세요. 화면을 20분 보면 20초 동안 20비트, 그러니까 6m 정도 먼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눈의 긴장이 풀리고 깜빡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눈이 건조한 이유를 단순히 눈물 부족으로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서 인공 눈물만 계속 넣으시는데 그건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기름층 문제와 염증, 그리고 생활 습관이 더 큰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마이봄샘에서 나오는 기름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거나 질이 떨어지면 아무리 눈물이 많아도 금방 증발해버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이 변하고 눈꺼풀 근육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관리만 해주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 시림과 통증이 계속 반복되고 심하면 각막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눈곱이 자주 끼고 충혈도 잦아지죠.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독서나 TV 시청 같은 취미 활동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외출하기도 힘들어집니다.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흐르고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삶의 질이 정말 떨어집니다. 집에만 있게 되고 우울감도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눈이 훨씬 편안해지고 피로도가 확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개운하고 하루 종일 눈이 불편하지 않아요. 책도 오래 볼 수 있고 TV도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바람이 불어도 눈물이 흐르지 않고 햇빛에도 눈이 덜 부셔요. 전반적인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겁니다. 활동량도 늘어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즐거워지죠. 무엇보다 눈 건강이 장기적으로 유지됩니다. 지금 제대로 관리하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건강한 눈을 유지할 수 있어요. 노년의 삶의 질은 눈 건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따뜻하게 3분 찜질한 뒤 반드시 씻어내는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찜질팩을 준비하시고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려서 따뜻하게 만드세요. 눈 위에 올려놓고 3분 기다렸다가 살살 눌러서 마사지하고 인공 눈물로 씻어내세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습관이 되면 양치질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절대 안 할 수가 없어요. 눈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습도 관리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습도계 하나 장만하시고 40에서 60%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낮으면 가습기 틀고 물 자주 마시고 환기도 적절히 하세요. 눈 깜빡이는 것도 의식적으로 연습하세요. 하루에 몇 번씩 눈을 꾹 감았다가 천천히 뜨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TV나 스마트폰 볼 때는 20분마다 20초씩 먼 곳을 바라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눈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나 비싼 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공 눈물을 언제 어떻게 써야 오히려 눈이 좋아지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인공 눈물 종류가 정말 많은데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하루에 몇 번 넣어야 하는지, 방부제가 들어간 제품과 안 들어간 제품의 차이는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겸, 또 인공 눈물 말고도 눈에 좋은 다른 방법들, 예를 들어 눈 영양제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게 좋은지, 눈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신지, 오늘 배운 방법 중에 바로 실천해보고 싶은 게 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